이번 영상은 지난 2년 동안의 우리의 주가지수의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지 20년이 넘어가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주가지수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수가 상승기일 때, 지수가 횡보기, 박스권일 때, 또 지수가 하락기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단 2년 동안에 우리 시장에 모두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수익만을 얻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손실이 났을 것이고, 우리는 그 손실을 보통 수업료라고 부릅니다. 그 손실이 진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수업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손실로부터 분명히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고, 그러한 배우고 느낀 것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을 때만 수업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시장에 나타난 이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우리가 이런 지수 움직임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좀 기간을 넓게 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줄였는데, 작년에 재작년이죠. 2020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급락한 이런 시장의 모습이 2020년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불과 1년도 안 되는 2021년 1월 달에 거의 130%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거의 10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상승기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상승기.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아주 오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2년 동안에 모두가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이 상승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1년도 안 되는 이 상승기에 130%가 넘는 상승이 나온 이 코스피 시장에서 과연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상승기에도 우리가 이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저도 계속 유튜브 방송을 매일 했었지만은 요때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식은 근심을 먹고 자란다. 왜 그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다 지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구나,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날 하루하루 방송을 이어갔을 때 우리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이 상승기에도 나와서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 변이에 대한 우려도 이미 이 상승기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타격,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까지도 이 시점에 계속적으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증시는 그러한 모든 고민을, 우려를 다 먹으면서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 상승기라고 해서 내가 이날부터 계속 이때까지 상승할 거예요, 지나고 나면 보이지만 이런 구간대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감을 갖고 상승기를 현재 실제 시장에서는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 이렇게 며칠 동안 하락이 2% 3%짜리 음봉이 연이어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번 기술적 반등 상승의 끝은 아닌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이러한 앞으로도 상승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주가지수가 마음 편하게 상승할 때 그러한 과정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있을까? 그것은
지나고 나서야 이런 상승기를 알지,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는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할 말은 없지만, 지난 1년 2020년 1년 동안에 오르는 그런 과정을 방송을 보신 분들이 겪었다면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는 매우 불안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런 박스권 장세에 갇힌 모습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박스권 장세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오랫동안 노력한 실력자들만이 수익을 얻는 시장일까? 그렇죠? 왜? 개별 종목 장세로 종목을 뽑는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상승기일 때는 많은 종목들이 우리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죠. 앞으로 이런 시장 앞으로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너무나 급격히 오르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적게 오른 종목은 2배, 뭐 많이 오른 종목은 뭐 3배, 4배, 5배,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종목을 뽑는 그런 안목이 누적되신 그런 투자자들, 즉 상승기일 때는 많은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같이 오르지만은 이런 횡보기 박스권 장세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로 종목별로 온도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세가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면서 손실도 상당히 크게 볼 수 있는, 지수는 얼마 빠지지 않았는데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 2010년부터 잃어버린, 우리나라 주가지수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박스권 장세가 그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파동을 위아래로 그리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나갔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파생 상품, 선물과 옵션에 또 공매도에 연결된 이런 파생 상품의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종목들은 실적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형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에 노출이 돼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이 실제 지수의 움직임은 크게 하락도 크게 상승도 나오지 않지만 자칫 조급한 마음에 종목을 뒤따라다니다 보면은 하루 이틀 오른다고 해서 이제 오르나 보다 하고 매수를 하면 그대로 또 다음날 다다음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시점을 작게 해서 막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박스권 장세가 왔을 때는 분명히 이런 개별 종목을 어떤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승기도 어렵고 횡보기도 어렵고 이젠 진짜 어려운 건 이 하락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차트, 저도 차트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기,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차트, 또 앞으로 성장할 업종, 또 펀더멘털, 실적이 좋겠다,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적용도 해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가지수가 하락기에 오자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차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수가 상승기일 때는 뭐 21선 눌림목에서 잘 지지를 하고 또박또박 반등을 잘 해줍니다. 추세도 잘 만들어서 추세 하단 라인에 오면은 반등도 참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락기에 왔더니 21선 눌림목을 하려고 매수를 하면은 그대로 깨고 내려가고, 61선 눌림목 아무리 실적이 좋고
성장성도 있는 업종인데도 차트도 좋은데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시장이 최근에 요 며칠 이런 하락하는 시장에서 차트든 업종이든 실적이든 뭐 하나 제대로 맞아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주가지수라는 것이 종목보다 앞서고 업종보다 앞서고 실적보다 앞서고, 왜?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 이 수급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도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기면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하락기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먹히지가 않는 그런 시장의 모습, 참 답답하고 손실도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장을 얼마만큼 보수적이고 내 계좌를 지키는 전략을 가져가느냐, 이것 또한 손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하락기가 나왔을 때 내 계좌를 지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우리가 수업료로서 작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지난 2년 동안 주식 투자를 뭐 10년, 20년 하셨던 분이든 지난 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이든 이 2년 동안에 제가 봤을 때 이 상승기와 횡보기 그리고 하락기가 모두 다가 나타난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상승기, 횡보기, 하락기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종목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상승기라고 해서 모두가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 개별 종목을 얼마만큼 잘 뽑는 안목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공부를 항상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락기에는 유튜브든 주식 관련 서적이든 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래야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현금 비중을 높인다던가 주식 매매를 좀 쉰다던가,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단 2년 동안에 우리가 모두 다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짧으면 짧은 참 2년 동안에 이런 상승과 박스권과 하락,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작년 8월부터 박스권 내에서 하락과 함께 최근에 이런 하락으로 인한 거의 주가의 지수의 이런 모습,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되는 것, 거기서부터 났던 손실이 수업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승기, 횡보기, 하락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